근데 살찐다고. 맞는 말이긴 해. 안 된대.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 자 fx의 조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함수가 된다고 했고, 또 fx의 조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fx는 감소함수가 된다고 했지. 기억나나? 요 각각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놓인다고 했었지.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fx 위에 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다 증가 상태에 놓이지. 그러니까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지. 맞지? 또 자,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fx 위에 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그러면 fx 위에 모든 점에서 감소 상태에 놓이지. 모든 점들이. 그러니까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원함수의 뭘 결정한다?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원함수의 증감을 결정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극대극소.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래. 이게 무슨 말이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그때 f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된다고 했지. 예를 들면은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자,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지. 그치? 그럼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점도 마찬가지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지. 그럼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지. 또 이런 점도 마찬가지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지. 그럼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이해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점도 마찬가지다. 자,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지. 그럼 a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fx가 x는 a에서 극대라는 말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인 걸 의미한다. 오케이? 나 이렇게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지? 자, 이번에는 극소. 자, 함수 fx가 x는 b에서 극소래. 그럼 무슨 말이야? x는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b에서의 함수값이 최소라는 말이지. 자, 이런 점 볼까? 자, x는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b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지. 그럼 b에서 극소라고 할 수 있지. 또 자, 요 정도 마찬가지지.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b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지.
그럼 B에서 극소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점도 마찬가지. 자,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B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지. 그럼 B에서 극소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 뭐라고 불렀어? 극대값. 그리고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불렀지.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함수는 다항함수지.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우리가 공부할 다항함수는 전 구간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이런 첨점이 생기는 함수 아니야? 아니지. 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일 테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오직 이런 경우만 생기지. 또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이런 경우도 안 생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항함수에서 극대인 점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그 극대인 점을 기준으로 뭐가 바뀌어?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가 바뀌지. 증가 함수에서 무슨 함수로 바뀌어? 감소 함수로 바뀌지. 이해돼? 극소인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지. 이해되는가? 자, 근데 증가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됐었지? 양수. 감소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었지. 자, 그럼 극대인 점에서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이해되는가? 자, 또 극소인 점에서는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따라서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에서는 그 값에서 뭐가 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극대인 점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극소인 점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자, 또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연속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따라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 0을 거쳐가야지. 맞지? 따라서 그 극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극소일 때도 마찬가지지. 자, 도함수가 연속함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쳐가려면 0을 거쳐야지. 이 극소점에서도 미분계수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되는가? 자, 따라서 그 값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시 보면, 자, 먼저 극대인 점에서는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미분계수값이 얼마다? 0이 나온다. 자, 그리고 극소인 점에서를 관찰해 보면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때의 미분계수값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이해되니? 극점에서 다항함수에서 극점에서 도함수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지.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이거 알아야 오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그 구간의 임의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그럼 그 점에서 증가 상태다. 모든 점들이 다 증가 상태에 놓이지.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네.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다. 그럼 fx의 그 구간의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그럼 모든 점들이 감소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그 구간에서 fx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지. 오케이? 도함수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 도함수의 증가를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함수 증가함수.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면 원함수 감소함수. 생각할 수 있겠어? 그거를 어떻게 하는 뭐라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도함수를 직접 구해서 그거 문제 풀면서 이제 보여줄 거야. 맨 앞에 표고차하는 거. 아니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지. x축을 기준으로 부호가 결정되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극대다. x는 a에서 극대다. 무슨 말이다?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얘네들처럼. 오케이? 함수 fx가 x는 b에서 극소다. 그 말은 x는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얘네들처럼. 이해됐니? 자, 우리가 공부할 함수는 다항함수지. 전구간 미분 가능한 함수지. 따라서 전구가 연속인 함수이기도 하지. 그런 함수에서는 이런 첨점도 안 나오고 이런 불연속인 점도 안 나오지. 이런 경우들은 등장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경우는 얘랑 얘밖에 없어. 이해돼? 그 다항함수에서 극점에서의 특징을 보면 먼저 극대점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지. 그럼 도함수의 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자,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 0을 거쳐야 되지. 미분계수 값이 얼마? 0. 그리고 극소점에서의 특징을 보면 먼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지. 그럼 도함수의 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자,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쳐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 0. 그러니까 극소점에서도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와야 되지. 오케이? 여기서 내가 극대를 영어로 뭐라고 썼어? 로컬 맥시멈. 그 점을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점에서 최대, 그 지역 한정 최대값. 그 극수를 내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지. 그 점을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점이 최소값, 그 지역 한정 최소값. 생각나? 책은 어디까지 봤지? 그 그래프 전까지 했나? 그렇네. 자, 그러면 119쪽에 37번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자, 37번. 잘못 그렸어. 자, 이게 도함수야. 37번이다. 도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결정적으로? 부호 체크해야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자, 요점의 x좌표가 A, 요점의 x좌표가 B, 요점의 x좌표가 C, D, E. 자, 일단 x가 a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마이너스지. 그 원함수는 감소함수. 되지? 자, 그리고 a부터 c까지의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보가 양수지. 그 원함수는 증가함수. 자, c부터 e까지는 도함수의 보가 음수지. 원함수 감소함수. 2보다 클 때는 도함수의 보가 양수지. 원함수 증가함수. 네? 자, 그리고 A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 원함수 입장에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지. 그럼 A에서 무슨 점? 극소점. 네? 자, 또 C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 원함수 입장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지. 무슨 점? 극대점. 자, 2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원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지. 아 무슨 점? 극소점. 이해돼? 자, 도함수의 부호를 알잖아. 여기 중요하다. 오늘 할 내용. 도함수의 부호를 알면 구간에 따라서 원함수의 증가감수를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원함수의 계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어. 그걸 계형이라고 하거든. 봐봐. A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원함수가 감소함수지. 네? 자, 근데 A에서 미분계수 값이 얼마야? 0이지. 도함수 값이 0이니까. 그럼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 나와? 0 나오지. 자, 그리고 A부터 C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지. 그 원함수는 증가함수. 자, 그리고 C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지. 그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 네? C에서 미분계수 값이 0. 그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 A부터 C까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원함수 증가함수. 그 증가가 어디까지 하는데? 그거 하려면 정적분까지 가야 돼. 그것까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형이라는 단어를 썼지. 계략적인 형태. 자 그리고 C부터 E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지. 원함수, 감소함수. 자 그리고 E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지. 그럼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2보다 클 때는 도함수의 부호 양수, 원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여기 이해되는가? 하나 알려주면 이 봐봐. 아까 그 종민이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 어서 오시게. 아직 시작 안 했어. 어서 오시게. 자, 이 면적 있지. 요 면적. 요 면적 있지. 요 면적만큼 올라가. 감소할 때도 요 면적만큼 감소해. 요 면적이랑 요 면적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많이 올라간 거야. 얘가 감소한 양에 비해서. 그래서 얘 봉우리가 더 아래에 있는 거야. 도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 두 개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요 면적이 더 크지. 더 많이 올라간 거야. 증가한 거에 비해서 더 적게 감소하다. 이해돼? 이거 정적분 배우면 설명해 줄 건데 미리 알면 좋아. 면적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도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알아놓으시게.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지. 물을 뿌릴 수도 없고 위에서. 현수이 눈 뜨고 자는 거 알지?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할 거거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적분 1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부터 4차 함수 그래프까지 다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여러 번 해서 그래프를 외우면 돼. 다 튀어나와야 돼. 자, 그리고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게.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가정한다고 했어. 자, 먼저 3차 함수. 자, 3차 함수 계형을 알고 싶어.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도함수로 가야지. 이해돼?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의 계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지. 도함수의 부호를 알면 구간에 따른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그릴 수 있어? 원함수의 계형을 그릴 수 있지.
알겠지?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취할 수 있는 위치 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이거 다 필기해야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즉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달달달달 외워야 돼. 여러 번 그려보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연습장 좀 많은 사람 친구 빌려줄 수 없나? 연습장 여러 장인 사람. 조금 그 종이가 넓어야 될걸? 내 종이 갖고 올까? 가져올게. 나 이거 원래 안 해. 왜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일부러 묻는 거 진짜 안 갖고 왔어. 안한 거야?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지. 가방에 빨리 잘 활용해서 그려. 그릴 게 꽤 많아. 4차 함수 개형이 너무 많아서 이거 잘 필기해 예쁘게. 그 개념 노트에도 그려져 있긴 한데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게 낫지. 은비야! 이거 적어야 돼. 자, 보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잖아, 그치? 보호 체크해야지. 자, 그리고 편의상 x축과 만나는 보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 얘는 m이라고 잡고. 가장 중요한 정보 보호 체크한다. 자, 그림도 잘 봐봐. 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지. 그 원함수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하다가 자, 알파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니까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증가하다가 기울기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사이 도함수의 뭐가 음수지. 그 원함수 감소함수. 감소하다가 베타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니까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베타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수지. 그 원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기울기 0, 감소하다가 기울기 0, 증가. 이해되는가?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야.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려볼까? 자, 증가하다가 m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지. 그 원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럼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리고 다시 증가. 이해돼?
증가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 전 구간 증가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얘 증가하다가 증가. 그냥 계속 증가하지. 이 둘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증가함수다. 이해돼? 1대1 대응 역함수를 갖지. 알겠지? 1대1 대응 역함수를 갖지. 달라. 왜냐면 얘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해. 잠깐 쉬는 느낌. 근데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해.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내가 근데 곡선을 잘 보면 미묘하게 조금씩 그 오목블록을 다르게 그렸지. 요거는 참고만 해. 자, 위로 블록한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 위로 블록한 곡선의 특징 봐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지. 네? 보여? 위로 블록한 곡선의 특징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지. 그래서 도함수가 감소함수로 나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보면 여기서는 도함수가 감소함수지. 위로 블록하게 되는 거야. 다시 위로 블록한 곡선의 특징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해. 즉 도함수가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 자 여기 볼래? 도함수 감소함수지. 위로 블록. 여기 볼래? 도함수 감소함수지. 위로 블록인 거야. 도함수 감소함수지. 위로 블록인 거야. 이제 이것도 조금씩 알아놔야 되겠네. 이게 원래 미적분 2 내용인데 그래서 알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 자 그럼 아래로 블록한 함수는 자 봐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도함수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해되지? 자, 요 구간 볼래? 도함수가 증가함수지. 원함수 아래로 볼래. 도함수 증가함수지. 아래로 볼래. 그래? 도함수 증가함수지. 아래로 볼래. 보이는가? 이해는 되지? 위로 블록 x 값이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하지. 이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는 거 아니니? 기울기가 양수인데 경사도가 완만해지잖아.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말은 도함수 값이 감소하는 거지. 즉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도함수 값은 감소하지. 도함수가 감소함수. 아래로 볼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증가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도함수 값이 증가하는 거지. 즉 도함수가 증가함수. 도함수가 증가함수이면 원함수는 아래로 블록하게 되고 도함수가 감소함수이면 원함수는 위로 블록하게 된다. 도함수가 감소함수니까 원함수는 위로 블록, 도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원함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자주 봐서 익혀야 돼. 이해되는가? 돼, 안 돼?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그냥 써놓기만 해. 네, 그럼 요점 있지, 요점. 요점에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지. 곡선의 곡함이 바뀌지. 변곡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변곡점. 이렇게 볼록점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본다. 곡선의 곡함이 바뀐다.
요 정도.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지. 볼록성이 바뀌는 점 변곡점이다. 그럼 요 정도 변곡점이지. 되는가? 그래서 3차함수 개형은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 극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가지면 극값을 몇 개 가져? 두 개. 극대 하나, 극수 하나. 두 번째,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극값을 갖는 경우, 나머지 두 가지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고 다시 증가해. 0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이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얘는 몰라도 돼. 오케이? 얘는 몰라도 돼. 개형은 이해는 되지. 개형만 알아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극값을 가지는 경우. 두 번째,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것도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해돼. 처음에는 이해되고 뭔가 적용이 잘 안 되거든.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듣고 바로 이해하면 천재지. 우리 여기 없어 그러면. 여기 과거 이런 데 있겠지. 연습해야 돼 본인. 곱셈공식 처음 듣자마자 뭐 다 외워져? 그럼 똑같아. 여러 번 해야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지. 그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취할 수 있는 위치 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도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부호지. 부호 체크를 한다. 자, 첫 번째 경우 원함수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 두 번째 경우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지. 어쨌든 계속 증가하지. 세 번째 경우는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극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1대1 대응이지. 역함수를 갖네. 오케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알겠지?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외워줘야 돼. 3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 머릿속에 이 세 가지 개형이 떠올라야 돼.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미적분 원에서는 출제가 안 될 거긴 하거든. 엄청 어려운 문제, 내신에서 출제되는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면.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만 기억한다. 극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